오랫동안 하나원에서 나오면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고 아파트 가서 계약해주고 청소하고 저녁 사주고 내일 9시 올게요 하고 짧게는 3개월 초창기에 3개월에서 6개월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통장 만들어주고 보건소 가고 잘 정착할 수 있는 나방들에 잘 절차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 취업과 어른들은 취업과 아이들은 교육을 연계해서 하면서 또 장학금이나 의료비 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 마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하나님이 좀 지경을 넓혀주셔서 탈북민과 외국 노동자 자녀뿐만 아니라 남한에 있는 소녀 가정들 고아들 12명에게도 매달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됐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는 탈북민들, 외국인들 이렇게 불러서 통일에 대한 같이 예배를 하고 방학에서 매달 마지막 주 예배하고 삼겹살 파티하고 꿈이나 우주꿈 같은 장학금을 나누고 1박 2일 추석에는 함께 각 나라 음식을 만들어 먹고 찬양하고 성탄을 드리고 가정의 달은 같이 여행을 가고 같이 단기 성교를 하고 그런 장면들을 지금 사역들을 영상으로 좀 편집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하나 센터 지금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강나라 아이들 하나님께서 저는 원래 20년 전에 경주에 GMS 선교사로 중국에 있다가 하나님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남한으로 와서 헌재비리랑 팔고 아까 청소년들 얘기했는데 아이들 올해 20주년이 됐더라고요. 김정대에게 학부학교 그래서 교목교사로 하다가 15년 전에 하나님 돌아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집을 얻어서 7년을 같이 살고 그룹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교를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북한 아이들만 있는 것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마음으로 통합교육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남과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들어오는 외국 노동자 다문화 가정, 자녀 한국어 가정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뒤에가 또 많은데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조금 미뤄지는 바람에 타이트하게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동준 회장님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저는 사실 7년 전에 국회에서 같이 국회의원들 보좌관들하고 이 땅에 와 있는 탈북민들, 또 상북 청소년들, 또 난민들, 난민법, 인권법, 그다음에 교육법을 함께 법안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연구할 때 제가 삼았던 자료고요. 2018년까지 자료거든요. 근데 최근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9년도에 알다시피 코로나가 걸렸고요. 터지면서 또 아까 우리 김원 농사님 너무 잘 설명해 주는데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국가에서 오지 못해서 인원수가 조사해봤자 큰 차이 별로 변동도 없고요. 제가 TMI로 4년 전에 길 가다가 의식을 잃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는데 12개 종합을 하게 돼서 2번에 걸쳐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다 내려놓고 요양하러 들어간 게 지금 강아이가 이제 4년째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3년 만에 완치됐고요. 다시 지금 사역을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까지 그 5년의 자료입니다. 그러나 크게 차이 있는 아이들 인원수는 거진 없다고 제가 또 확인해 봤더니 의미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강의 내용은 우리 원고를 중심으로 좀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이게 너무 촉박할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것만 좀 강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최근 탈북민들의 재학 현황과 교육 지원 사업 현황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개선하게 되어져야 할 교육과 선교 방향과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적으로는 탈북민 다음 세대에게 적합한 교육 과정과 돌봄 등
안정적인 생활 환경 등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상으로 양육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탈북민들의 재학 현황과 교육 지원 사업 및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및 교육시설 현황 등을 먼저 살펴보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교육의 방향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질의하고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다시피 2014년부터 15, 16, 17, 18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는데 총 개가 초중고 우리 2014년도에는 2,100명 83명이었고 15년에는 2,475명 16년에는 2,517명 17년에는 2,538명 2018년도 똑같이 공개가 돼서 2,538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서 증가가 왔으니까 큰 숫자에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탈북민 지원 사업 현황인데요. 이 탈북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통합된 통일의 이론으로 전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이 교육부에서 먼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요. 특별 교부 등을 측정해서 국회에서 교부합니다. 그리고 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이를 맡아서 탈북 학생 교육 지원이나 사업행 재정 지원 및 위탁 사업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탈북 청소년 교육 기관들과 센터에 탈북 학생 교육 활동을 맡깁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위탁 사업을 운영합니다. 특별 교부금이 제가 이걸 할 때는 18년도에 29억이었는데 계속 증언해달라고 해서 계속 쌓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억 더 증액해서 30억이었는데 터무니없습니다. 아이들 저희도 지금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적어있는데 20명인데 선생님이 20명이에요. 선생님도 월급도 안 나오고요. 애들 식비 이런 거 교육비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남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교육과 따지면 교육 현장은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헌신하는 헌신자들, 사역자들은 말 그대로 선교지에 던져진 것처럼 자립하면서 저도 한국학교 있을 때 교사 있을 때 다들 100만 원 정도 받고 우유 배달하고 새벽에 녹죽 배달하고 대리운전하고 선생님들이 다 이러고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20년 지났는데 처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지금 재정이 많이 받침되는데 재정이 안 돼서 아직도 열악하게 한국학교는 아직도 지하에 있습니다. 20년 지나도 본방 폈는데도 마음 아픕니다. 학교들을 보면 한겨레 학교가 원불교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위탁받은 교육기관들이 대부분은 기독교. 원불교하고 무교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대다수는 다 교회 관련된 기독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 자녀 교육 정책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김건동 목사님 말씀처럼 북한이나 중국에서 제3국에서 태어나거나 또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그 아이들이 정체성과 교육이나 모든 거 문화나 모든 거 언어 모든 영역에서 정말 새롭게 적응하고 교육받는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너무 벅찹니다. 너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남한 사회는 교육에 쏟는 열정이 엄청나잖아요. 세계에서 그 1위 할 정도로 아이들 그렇게 얼마 전에 제가 외국을 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3살, 5살짜리 딸을 두고 엄마가 있는데 아이들이 다 엄마랑 영어로 대화하고 영어 책만 10몇 권도 있더라고요. 도착할 때까지. 아이들 3살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고 학원을 제가 아는 사람도 10개 넘게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한 북한에서 오거나 한국에서 온 친구들은 이미 제가 한국학교 있을 때 제일 나이 많았던 게 우리 한국 부장이라 25이었어요. 한글을 잘 몰라요. 한글부터 가르쳐서 초, 중, 고, 그래서 대학교 보내는 일들을 했는데
고난의 행군에 왔던 특히 그 시대들은 정말 열악하죠. 그래서 현실 남한 현실에 눈을 뜨고 비교하면서 이 아이들보다 못하구나 그러면서 많이 자괴하고 포기하고 선생님 수업 안 할래요? 안 배울래요? 배움에 대한 길을 포기할래요? 하는 아이들과 굉장히 많이 씨름하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미운 오리 새끼 같이 던져준 것 같지만 너희는 중국에서도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생활하고 또 중국어까지 잘하니 열심히 여기서 좀만 더 준비하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분명히 너희들을 높이고 존귀하게 또 적성교수에 사용할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격려하고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동 목사님 말처럼 교도소를 가거나 마약을 하거나 잘못된 아이들 중에 사창가 쪽으로 가거나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육의 수준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교육의 열정과 수준들이 너무 갭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북한의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계급화되고 굳어진 북한의 사회 구조들이 일반 밑에 하층들은 공부할 필요성이 별로 느끼지 못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잘 안 됩니다. 특권층이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상 학업에 강요를 받거나 학업에 관심을 받거나 또 출세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노력하고 입시 공부하고 하는 나만의 구조하고는 교육 환경 자체가 틀리죠. 또한 누구나 아는 것처럼 북한은 계획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에 필요한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북한 정부의 영향을 받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내려와 공부에 대한 열정을 늦은 나이에 한 살이라도 더 늦은 나이에 가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게 해도 이미 몇 년은 아니 많게는 10년 이상 뒤처져서 그들과 경쟁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탈북민뿐만 아니라 탈북민 자녀들도 북한에 이 학업하고 여기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른들도 고난의 행군을 겪고 산전수전 정말 슈퍼맨과 같은 우리 김건동 목사님처럼 감옥에도 가고 이런 분들 어른들도 와서 적응을 잘 못하고 남한 사람들과 이렇게 문화에 사회에 참 적응하기가 힘든데 아이들은 어쩌겠어요. 또 사춘기가 오면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얘기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부모들 역시 탈북 청소년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 남한 교육을 어떻게 지도하고 해야 되는지 방법도 잘 모르고 입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아이를 준비시키고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학습지를 엄마 이거 뭐야 아빠 뭐야 물어봐도 난감한 그런 환경인 거죠. 그래서 공부를 집에서 시키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부모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역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껏 열심히 본인들도 취업하고 본인들도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운데 체력이나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도 힘든데 남한에 와니까 너무 일이 타이트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환경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열악한 곳에 많이 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이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열심히 또 보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 교육이나 생계뿐만 아니라 중국에 두고 또 가족이나 자녀들이 있으면 또 거기도 보내야 돼요. 또 북한에 또 부모님이나 처자식 있으면 거기도 또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한없이 지원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게 경제적인 토대가 좀 되고 환경이 돼야지 이 탈북민 자녀들이 교육이 좀 더 개선되고 좋아질 텐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나 또 북한 선교 단체들이나 정부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 좀 많이 없었는데 제가 7년 전부터 국회에 다니면서 크리스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접촉하면서 하나님이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라고 당신을 이곳에 국회로 보낸 거 아니겠느냐.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100년 대길이다. 교육은 우리가 길을 만들어 놓고 미리 준비하지 않고 되면 다음 세대에는 정말 더 아비규환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고 나에게 신앙과 이 배지를 줬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 좀 찾아보자 하고 열심히 좀 교제하고 찾아다니는데 몇 분이 목사님 합시다 해가지고 7년 전에 함께 그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TMI로 쓰러지고 나고 IMF 와서 그 일을 중단하고 또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에 비해 우리 탈북민 자녀들은 교육 지원 대상 제외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많은 김건우 목사님께서 사례와 북한에서 온 친구들,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예와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걸 언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뭐 얘기 안 하고 나중에 강의안을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면, 정서적인 면, 문화적, 언어, 교육적인 면 이런 것도 중요하고 영적인 부분도 굉장히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지원과 함께 교육과 함께 질적으로 지속적인 교회나 각 기관 단체들 전부들이 좀 북한 또 현 상황이나 정권이 바뀌면 굉장히 또 어렵더라고요. 뭔가 하나를 추진하고 뜻심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상황과 논리가 이렇게 바뀌면 또 이걸 끌고 나가기 힘든데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이 있는 게 현실이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 정세가 그렇게 되다 보니 또 와 이렇게 관심이 막 고조됐다가 한풀 또 훅 꺾여가지고 또 관심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걸 꾸준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또 정치인들도 또 배지를 잃어버리거나 또 재선이 안 되거나 또 상황이 막 되면 또 상황 따라 많이 또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이거 헤쳐나가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적 부분에 있어서 여러 단체들과 MOU를 맺고 이렇게 협약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학교 밖에 있을 때부터 일반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수업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일반 학교에 문을 열어주고 하면서 같이 가서 수업도 같이 참여했고 또 서울 시립대나 이런 데 가서 교수님들 또 신학님들을 소개받아서 얘기해서 함께 문화체험이나 역사기, 투어 같은 거 같이 또 캠프들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연계하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하면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하고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태워지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영적 부분은 그들이 채워주지 못하지만 문화적, 정서적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은 같이 해나갈 때 참 많이 도움된 걸 저는 경험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과후학교도 사실은 중고등학생들이 방학 때 마음껏 와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학교마다 제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학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자원봉사 시간이 이런 게 필요해서 너무 그 아이들에게도 필요한데 와서 봉사를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분은 국회의원 아들이었는데 외동 아들이었는데 꿈도 없고 애가 게임에 그냥 중독자예요. 폐인이었는데 고1 때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친구 따라서 그냥 억지로 왔는데 우리 북한 애들 외국 노동자들 고아들 이렇게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애가 꿈을 가졌고 비전을 가지고 그 고1 때부터 나는 통일한국에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선포하고 공부를 해서 연대를 갔습니다. 연대 합격한 날 그 아빠가 찾아오셔서 막 치킨 피자 파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 꿈이 없는 친구들에게 기회를 줬을 때
오히려 그들이 더 은혜 받고 통일의 비전이 없던 친구들조차도 같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첫째로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한 교육 정책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심한 게 저는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탈북민들에게 트라우마가 그런 또 정서적인 것들이 실제로 제일 많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OECD 중에 압도적으로 자살률이 1위잖아요. 잘 알려졌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 압도적인 대한민국 자살 수보다 3.16배가 높은 게 탈북민입니다. 얼마나 힘든지는 뭐 통계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서적인 교육 정책이 분명히 같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공부만 가르치고 뭐 한글, 영어만 가르치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탈북 청소년과 자녀들이 아무런 토대가 없는 한국 사회에 무기력하고 이질화된 문화와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얼어붙고 상처가 많은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치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대학교, 대학원 미술 치료, 뭐 심리 치료, 뭐 이렇게 요리로 하는 치료, 뭐 이렇게 하는 그 교회 청년들, 대학원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각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런 신앙도 듣고 그런 그쪽에 전공하고 논문을 써야 되는 친구도 있으면 연계해달라고 해서 또 많이 보내줘서 그 사람들을 또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같이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효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이들이 정체성과 치유받고 막 뭔가 도전받고 하면 밝아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요. 자기 주도 학습들을 해나가고 뭔가를 찾아나가는 길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떠먹여 해주시고 강압적인 교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런 길을 만들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도전 정신을 주고 또 비전을 품고 학업에 정진하고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3국에 출생한 탈북민 자녀들과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적응하기가 좀 아까 김건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게 더 마음을 조금이라도 쓰면서 관심을 쓰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면서 해야 되니까 생각합니다. 둘째적으로 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친구와 같은 멘토를 통해 마음이 열렸다면 풍부한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또 그 각자의 성공한 사람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성향이나 재능이나 또 달란트나 앞으로의 비전들과 맞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면 또 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는 변호사나 이런 분들 연결해주고 또 의사나 선생님, 뭐 운동선수, 뭐 유튜버 뭐 이렇게 연결해주는 일들을 저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존처럼 우리 탈북민 자녀들을 그 학습적으로 또 양적인 정책만을 계속 그냥 형식적인 그런 정책만을 모색한다면 나중에 외형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들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그치겠지만 보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절적이고 지속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면 탈북민들의 입술에서 정부와 교회와 각 단체에 대한 감사의 목소리가 나중에는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보는데 많은 길이 되어줬구나, 도움이 되어줬구나 하고 분명히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어렵지만 신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열심히 신고 우리가 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그 형식적인 사회봉사나 구제 차원에서 어떤 일회성 이벤트나 행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준다, 뭐 어디 가 여행을 보내준다, 뭐 한다 라고 할 때 많이 쏠려 있고 또 예산도 많이 쏠려 있고 모든 정책과 기관력이 내리고 그러다 보니 그게 너무 또 탈북민들이 익숙해져 있고 저는 거기서 많은 부작용과 그거에 대한 또 얘기를 한두 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해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진짜 이제 그렇게 해왔다면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실하게 좀 쓰여질 때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그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그 기준으로 그 보호시설이 일부 인원이 제한된 수치로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이 아까 34,000이 넘었다고 하는데 해외로 가거나 죽거나 하신 분들 빼면 3만 명에서 어떤 분은 32,000명이 이를 거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통계, 그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한 통계는 계속 정부와 교육청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안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아는 그런 기관에 있는 분들에게는 계속 관심이 끊이지 않도록 또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또 연구하고 또 이런 포럼들을 여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94년에 시작된 고난의 행군으로 그 아사자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 수백만이 굶어 죽었다면 저는 어린이자 가서 한 1,000만 명은 또 간접적인 트라우마나 상처와 또 어려움,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장애와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입고 간 탈북민들의 그들의 고난 행군을 기점으로 이들에게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 이분들이 어떤 걸 겪었는지 이분은 또 특히 어떤 거에 더 시작되고 노출되었는지를 좀 관심 있게 하면서 그 그룹들을 좀 만들어가고 그런 또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우리 전우택 교수님과 함께 그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님들과 그쪽에 상담 공부하는 분들이 해서 남한의 또 사역자들과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각 기관의 영역들을 해갖고 20명이 1년 동안 수업을 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도 가고 같이 많은 토론도 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그 전문가 그룹들에게 치유받았거든요. 저도 나만 못해자는데 상처가 많고 트라우마가 너무 많더라고요. 북한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역하면서도 그러고 얘기 못하고 토로하지 못하고 토해내지 못한 게 너무 많았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전문가 그룹에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는 걸 절실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 친구들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지금 저희 아들도 총시대 아이가 해병대 제대한 지 1년 반 됐으니까 25인가 됐는데 신학생들이 많이 와요. 초중고를 같이 대안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김건도 목사님 큰아들하고 같이 다녔고 같은 학교 같이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 쉼터에 많이 오고 카페도 많이 오고 제가 지금 카페를 강화해서 카페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쉼터를 하거든요. 많이 놀러 오는데 신학생들인데도조차도 별로 비전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꿈도 없고요. 결혼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잘 몰라요. 사실.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통일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포세대들이 정말 말 그대로 M4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도, 연애도, 출산도 이런 것도 다 포기하고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탈북민뿐만 아니라 남한 학생들까지 같이 좀 모이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같이 그 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맞이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찾아주고 길을 찾아주는 건 우리 각 영역에 있는 리더들이나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5년 넘는 시간 동안 그 길을 만들고 찾아보려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아이들과 그룹홈으로 살 때 친척들이 오셨는데 너 돌아가신 할아버지랑 똑같이 하구나 라고 했는데 그때서야 알았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교회와 학교와 또 농장도 하시고 법인도 하고 계셨거든요. 농업법인도 갖고 계시는데 제가 교회와 학교와 법인, 재단법인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힐링센터도 하고 카페도 해보고 뭐 게스트하우스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작은 마을 도서관도 해보고 아이들하고 방과후 학교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 영역에서 학교에서도 또 아이들 청소년 학교들이 있어보고 같이 7년 살아보기도 하고 정착 도우미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독일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이미 미리 보내준 통일의 마중물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000 정도 되는 미리 보내주셔서 20년 전이죠. 훨씬 더 25년 뭐 이렇게 미리 경험해 보라고 미리 경험하고 시행착오하고 씨름하고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해보라는 좋은 저는 축복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더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 탈북민들에게 상처가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었구나 라는 걸 지금도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많은 길을 만들어보고 어떻게 이걸 시행착오하면서 하나하나 찾아볼까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씨름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포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새벽에 기도 중에 갔지만 그때는 신도시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냥 막 철거하고 있고 정말 유령도시가 되는 걸 보면서 그러고 했는데 어느새 김포시가 우리나라에 핫해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인구가 지금 몇십만이 늘어나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탈북민 1,000명이 넘어가고 고려인 3,500명, 미얀마, 베트남, 몽골 뭐 해갖고 아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점점점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교회와 선교 정책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에 대한 답이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는 15년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제로 삼을 건지에 대해서 아까 김원동 목사님 그 이동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15년 전에 시작할 때 주신 마음이었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자가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부자가 되라는 얘기를 안 해요. 하지만 부유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부유한 자, 가난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위상, 한류, 문화, 콘텐츠 모든 게 앞서가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하고요.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가국이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5가지 영역인데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대부분 물질적 경제적 가난입니다. 남한에도 아직 끼니를 걱정하고 실업률이 없어서 취직을 못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더욱더 그러죠. 북한에 또 사시는 분들도 더욱더 경제적 가난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난은 바로 사회 정서적 가난입니다. 북한은 누구나 다 알듯이 주체사상과 진리와 자유가 없이 획일적인 그런 안에서의 통제된 삶이기에 사회 정서적 가난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우뚝합니다. 자살이기, 우울, 공황, 마약, 지금은 마약의 청정지역도 아니고 청소년 도박이 71%를 넘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생 유아들까지 지금 청소년 도박에 손을 대고 있다고 하니까 심각하죠. 바로 사회적 정서적 가난이 남가국에 이건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 남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난은 바로 신체적 가난입니다. 특히 북한은 각종 질병이나 영양실조 등의 심각한 신체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적 가난을 남한의 우리 다음 세대도 겪고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너무 좋아해서 영양의 불균이나 비만이나 공황장애,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 현대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적 가난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떠난 그 난가국의 그런 상황 속에서의 지적 가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상숭배와 모든 음란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우상숭배, 이런 심각한 가난의 영적 가난인 것 같습니다. 그 가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총체적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길은 참된 교육,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교육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필요와 형편을 찾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돌보면서 한국 가정과 그 자녀들이 이 총체적 가난에서 속히 벗어나서 참 진리 안에서 참 부유한 자로서 기쁨을 맞이하고 행복해지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